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세운 뒤 발표한 첫 번째 교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군주가 도리를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에 따라 민심이 움직이고 하늘의 뜻 또한 관계되니 이것이 이치의 기본이라. 이는 임금 한 사람이 만백성을 평안하게 할 수도 있고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 말이었다. 어진 임금은 유교적 법도와 이치를 바로 깨달아 실천하는 임금이라고 여긴 것이 조선시대였다. 따라서 유교 경전을 공부해서 성현의 지혜를 익히는 것을 어진 임금, 훌륭한 임금이 되는 방법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왕은 여느 사대부보다도 특히 많은 공부를 해야 했다. 경연에는 일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대체로 임금이 창덕궁에 머물 때는 선정전이나 희정당에서 주로 했다. 아침 조강시간, 경영관들은 일찍부터 따로 모여서 그날 강론할 내용을 예습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날 경연에서 다뤄줄 내용은 이미 그 전날 홍문관에서 담당 경영관이 알려주도록 돼 있다. 조강에 참석할 10여 명의 참석자들은 대전 내시가 부르러 올 때까지 예습을 하다가 차례로 입실하게 된다. 그때가 평명, 그러니까 지금의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인 해가 뜰 무렵이었다. 조강 입시 상참 겸도에 따르면 당시 임금의 경연장은 경영관들의 직책에 따라 앉는 자리까지 정해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연이 단순히 임금이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라 법으로 규정된 중요한 하루 일과 중 하나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자, 그럼 오늘 조강을 시작하도록 하시오. 예. 오늘의 진강할 내용은 대학 연의이옵니다. 수나라의 설도형이 고조에 송을 올리니 양제가 이를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 도형이 선조를 칭송하였는데 양제가 도리어 기뻐하지 않았으니 이는 무슨 마음인고? 아버지인 고조를 시역하고 왕위에 오른 양제인지라 고조를 칭송함은 곧 자신을 질책함이라 여겼기 때문이옵니다. 관종대에 와서 하루 3번으로 체계화된 경연은 이후 임금과 신하들이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로 그 중요성이 높아갔다. 경연제도가 체계화된 이후로 왕의 일과는 경연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왕의 하루를 보면 경연이 어떤 비중을 차지했나 알 수 있다. 경연은 단순히 경전구절의 뜻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이 당시 정치 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해석이 덧붙여지곤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 경연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임금과 경영관 사이에 자유스러운 토론의 장이었다. 신하인 경영관들은 그 자리를 빌어서 자신의 정치적 소견과 입장을 임금에게 펼쳐 보이기도 했다. 이때 특히 경영관들이 강조했던 것은 임금이 갖춰야 할 덕목과 자세였다. 이들은 비록 임금이 왕통을 이어 태어났다 할지라도 성현의 가르침을 바로 익히지 않으면 어진 임금이 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한정 때 집현전 부제학이었던 하위지가 임금을 가르칠 경영관은 임금도 믿고 존경하는 인물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조선의 신하들, 즉 조선의 사대부들은 임금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임금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은 바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여긴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택한 것이 경연이었다.